울이 사실은 생각보다 알고 보면 엄청난 기능성을 가진 원단입니다. 거의 뭐 대적할 원단이 없을 정도로 원단계의 엄친아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푸티즈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캠브리지 멤버스와 더 울마크 컴퍼니의 지원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또 패션 상식 알려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콕 집어서 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울이라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울이 정확하게 뭔지는 딱 설명해보라고 하시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방송을 보시면 울자랄이 되실 거예요. 내 옷장 안에 울의 그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입으면 두 배로 즐겁다. 더 멋있어질 수 있다. 그럼 오늘 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울 하면 보통 많이들 아시는 거는 그냥 아마 양털, 양에서 나온 원단이다 라고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사실 맞는 말이죠, 뭐. 그렇죠. 그거는. 네, 틀리진 않는데 사실 울이라 그러면 양뿐만이 아니라 뭐 염소, 낙타, 뭐 다른 어떤 동물의 털로 실을 꼬아서 천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총칭하는 게 울입니다. 그러니까 꼭 양만은 아닙니다. 뭐 염소도 있고 낙타털도 있고 다 울에 들어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입는 울은 대부분 양모에서 채취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 메리노 울,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메리노 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 양모로 된 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양이 종류가 달라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양이라고 부르는데 고트도 있고 쉽도 있고 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동물이 다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자라는 그 종이 다르니까 그게 아마 지역마다 그 동네에 이제 적응한 그런 남아있는 동물들의 털을 채집해서 혹은 뭐 깎아서 이거를 이제 실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원단을 짠 게 유래가 됐을 텐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양의 종류들이 있는데 양모 중에서 최고급으로 쳐주는 바로 메리노울이죠. 그렇죠. 최초의 메리노울은 스페인에서 나왔다고 해요. 스페인이 이제 원산지인데 이 메리노 양이 지금 제일 많이 방목되고 길러지는 곳이 지금 호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지금 메리노 양을 제일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메리노 울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그 메리노 울이 왜 좋냐? 다른 울에 비해서. 그 이유는 메리노 양의 양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털의 얇기가 엄청 얇고 부드럽고 털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런 사진을 보면 다른 종류의 양의 털보다 훨씬 얇아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90미크론이거든요. 1미크론이 1000분의 1mm인데 메리노울의 굵기가 한 17미크론에서 25미크론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이랑 대놓고 보면 섬유 그 굵기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원단을 만들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이런 촉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털이 이렇게 보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네, 세밀하게 물결 치듯이 막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꼬불꼬불함 때문에 탄성도 좋고 꼬인 그 틈으로 공기가 머금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온성도 좋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리노울의 장점입니다. 네네. 이게 메리노울이 또 똑같은 메리노울이 아니라 메리노울 안에서도 등급이 좀 나뉘거든요. 등급이 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완전 엑스트라 파인 등급 메리노울은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정말 최고급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테일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최상급 원단으로 옷을 만들면 바늘이 들어간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안 꺼내봐서 좀 모르겠지만 그 대충 어떤 건지 상상이 가긴 합니다. 자, 울이 그러면 갖는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지. 울이 사실은 생각보다 알고 보면 엄청난 기능성을 가진 원단입니다. 거의 뭐 대적할 원단이 없을 정도로 네. 완벽에 가까워요. 거의 원단계의 엄친아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울의 장점. 보온성?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 스웨터가 다 사실 울이잖아요. 울이고 네. 그 중에 뭐 좀 부드럽고 좀 고급스럽게 입으려면 메리노 울을 사실은 많이 찾고. 왜냐하면 양이 결국은 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런 털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할 수밖에 없지. 보온성도 있는데
얘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온도 조절성이랄까? 그게 이제 통기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울을 여름에 입는 소재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여름을 날 수 있다는 거는 이 양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 조절 능력이 있다, 기능성이 있다, 천연적인. 네네. 이게 되게 놀라운 부분 아닌가?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을 보면 그 울의 흡습성이 있습니다. 땀을 좀 이렇게 흡수한다든지 물기를 흡수한다든지.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무슨 울이 물을 어떻게 흡수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울이라는 이 원단이 되게 신기한 게 겉면은 어느 정도 발수성이 있어요. 물을 좀 튕겨내는 효과가 있는데, 또 안에가 가지고 있는 섬유의 성질은 흡수를 하는 성질이 면에 비해서 3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인 용도로 이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군인일 때는 울 양말을 주셨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야, 얼마 차이도 안 나면서. 울 100%로 된 양말을 저희가 보급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더워 죽겠고 막 이런데 왜 울 양말을 굳이 줄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 울 양말을 신으면은요, 그게 의외로 발에 땀 흡수를 잘하면서 통기성이 좋으니까 빨리 말라. 요즘 기능성 소재들이 뭐 퀵드라잉이다, 그런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울도 이런 되게 천연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있어, 기능이. 거의 이건 진짜 사기캐라니까. 방취성이 있어요. 맞아요. 수많은 냄새들이 이제 옷에 달라붙잖아요. 이런 냄새들을 좀 날려보내기가 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는 뭐 흡습성, 발수성, 그 다음에 방취성 때문에 사실 양말로 신기 정말 좋은 소재예요. 신발 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더러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말을 적게 가져갑니다. 대신 울로 된 양말을 가져가. 한 유럽에 출장을 가면 보통 열흘 이상 가니까 속옷이랑 양말을 챙기는 것만 해도 짐이 많아지거든요. 프로 출장러들은 짐을 되게 이렇게 작게 싸는 게 좀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조금 가져가서 돌려서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양말이에요. 근데 울 양말은 정말 제가 경험했는데, 사실 느낌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찝찝한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사실 한 이틀 정도 안 빨고 신어도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으로 하면 한 3켤레 가지고 열흘 동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도 비교적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세제를 이제 잘 써야죠.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울의 장점이. 여러분 그 양복 입으면 되게 이렇게 주름이 질까봐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양복을 다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울이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의 모습대로 복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 자체가. 물론 이제 약간 스팀을 쏘여주시거나 하면 훨씬 빠르긴 한데, 주름이 진 울 원단이 금방 빨리 펴집니다. 이것도 이제 팁이긴 한데, 이게 약간 구겨진다. 구겨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접혀 있으면 구겨지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가먼트백이라고 양복 가방을 따로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잘 접어서 이제 그 트렁크에 넣고 도착하자마자 얘를 펴서 옷걸이에 걸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좀 방치를 해둡니다. 화장실 안에 그런 수증기가 몽글몽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걸어놓고 잠깐 외출하고 들어오면 펴져 있어요. 이게 울의 되게 큰 장점이다. 우리는 원단의 장점이고, 이게 천연 소재잖아요. 네. 이게 영어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땅에 묻으면 유기적으로 이게 생분해되는. 생분해.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동물 털이니까 그냥 땅에 묻혀도 썩는 거죠. 썩어서 다시 흙이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다. 자, 근데 이렇게 엄친아 같은 울도 단점이 있기는 있어. 사실은 단점이 없으면 거짓말이지. 케어가 있지 않을까 해요. 네. 면 소재나 화학 섬유 소재가 이 울 소재를 대체하는 그냥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케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낮은 물 세탁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울이 어떻게 보면 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인 게, 많이 안 빨아도 되는 원단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울을 케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이 클리닝이죠. 이게 아무래도 천연 섬유다 보니까 이 섬유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런 세탁법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아마 그게 가장 편하게 입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었나.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옷을 굉장히 뭐 자주 빨아 입어야 된다라는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겉에 입는 이런 울, 뭐 자켓류, 수트 또는 스웨터, 니트웨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입으시고 계절이 끝날 때 한 번 정도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찬물로 손으로 그 울 전용 세제로 세탁을 하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자주 빨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 때문에 원형으로 방수- 잘 복귀하고 냄새도 잘 안 배고 방수성. 네. 네. 습도 조절을 자체적으로 하는 원단이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서늘한 데다가 잘만 걸어두면 원단이 상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건조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케어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정말 이게 천연 소재이면서 풍부한 기능성을 갖춘 원단으로 입기 좋은 소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입을 수 있다. 네, 네.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좋은 울을 고르는 기준이 뭔가요? 가장 쉬운 거는 음. 캠브리지 멤버스 매장에 오셔서 울마크 컴퍼니 라벨이 붙은 상품을 고르시면 아주 좋은 울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울마크 컴퍼니가 어떤 회사냐? 호주의 양모 생산업자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호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도시 말고 나머지가 되게 크잖아요. 이제 양 목장을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특히 메리노 울의 주요 공급지가 바로 호주다. 호주에서 울을 생산하는 그런 목장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옷 구매하실 때 보면 행택이라고 울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울마크를 받았다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네네.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입은 것 같은 이제 수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밀이 있잖아요. 원단 회사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시대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는 그냥 원단을 짜던 공장이었지만 시대의 변천을 통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기의 그런 기술과 품질에 되게 이제 특화된 거를 잘 알려주는 그런 척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런 원단 회사의 원단을 사용하거나 그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는 거는 좋은 울 제품을 고르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제 사장님은 그런 네. 좋은 울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나 뭐 노하우가 있나요? 비싼 거 삽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이 재료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 있죠. 뭐 많이 입어봤으니까 저는 이제는 좀 만져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아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이게 진짜 좋은 와인이냐 맛있는 와인이냐를 가려내는 것처럼 원단도 그냥 본인이 만져만 보고 알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어렵죠. 네, 그럴 때 기대는 게 바로 브랜드, 상표, 라벨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인 살 때도 라벨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거 사잖아요. 거기에 너무 100% 의존해서는 또 안 되지만 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브랜드, 라벨, 울마크, 혼용률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참고를 하는 편이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있어요? 꽤 많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저 입고 있는 이 수트도 제가 이거를 맞춘 게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예, 너무 지금 새 것처럼 잘 입고 있어요. 울 스웨터 같은 경우는 저 대학생 때 산 것도 아직 입는 게 있어요. 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옷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클래식 패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렇지. 오래 입는 거, 롱저비티라고 하죠. 제가 하도 이제 외국 사람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포 같네.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롱저비티라는 게 되게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잘 맞춰서 입는 옷이랑 뭐 이런 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을 해서는 대도 물려 있고 실제로 아버지 수트 물려입는 외국 친구들 꽤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빈티지 마켓에서도 그냥 그렇지. 언제든지 처분해도 이게 다시 그 세컨 마켓에서 또 이게 팔리고 거래가 되고. 신발 사장은 그 에드워드 그린이라는 영국 구두 회사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코트가 있습니다. 아씨 거만한데 표정.
저 사실은 뮤지엄 피스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예, 그 1910년대? 1930년 1930년 라벨이 딱 써 있습니다.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00년 되는 조금 있으면 코트를. 100년 했죠. 예, 그래도 잘 입고 다녀요. 그냥 멀쩡해요. 물론 이제 안에 이런 심지나 이런 안에 안감 같은 게 조금 이제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좀 닳아서 해진 부분이 있지만 겉으로 보고 입었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겨울에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드워드 그린 사장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네.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계신데 저의 그런 체격을 보고 맞을 것 같다. 네가 한번 입어봐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로 받아서 잘 간직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환경 이슈도 되게 많고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울 소재의 옷, 그다음에 이런 클래식한 착장 이런 거는 이미 굉장히 지속 가능한 패션이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행위 아니었나. 그쵸. 왜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클래식 패션은 이게 실제 만들어지는 시대에는 합성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계속 입고 오래 입고 이게 심지어 뭐 그냥 버려져도 또 생분해돼서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패션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뭐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사실은. 왜냐면 원래 그랬으니까. 네, 이미 과거부터 이거는 되게 서스테이너블한 네, 행위였다. 좋은 메리노울로 만들어진 좋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죠. 서스테이너블했다.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좋은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거가 여러모로 좋아요. 환경에서 좋고 맞아요. 적게 소비하고 오래 소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미 되게 좋은 친환경적 행위 아니었나. 어떤 지구에, 환경에 혹은 자연에 저희가 아주 많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자부심을 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좋은 울 소재, 클래식하게 만든 좋은 옷을 입는 게 훨씬 우리 지구에 도움이 된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되게 의미 있게 이런 울 소재와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오늘은 좀 약간 뭘까 그냥 아이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이런 뭐 소재 얘기하고 뭐 환경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바지 사장님이 집에서 뭔가를 준비해 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힘들어. 힘들다고요? 즐기는 것 같은데 뭐 힘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리고가 말했습니다. The future is in the past. 네. 자, 미래는 과거에 있다. 네. 이미 그 메리노울 클래식 착장이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 그 클래식 패션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구입하실 때 소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면 좋은 소재,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을 골라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멤버스 그리고 더 울마크 컴퍼니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의복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